78페이지. 자, 봅시다. 방정식. 그 1차 방정식 보시면요. 우리가 세 단원이죠. 저번 시간까지 복소수까지. 자, 방정식 좀 볼게요. 거기 1차 방정식부터. 뭐 1차 방정식이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배웠었는데 거기서 배운 내용 외에도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니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78페이지에 보시면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다가 밑줄 쳐보겠습니다. 등식에 포함된 미지수의 값에 따라 밑줄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밑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걔를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거 우리가 맨 앞단어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항등식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다?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됐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는데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방정식이랑 좀 이렇게 쭉 해볼 텐데요.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1차 방정식부터 보세요. 자, 1차 방정식은 뭐냐면 1차 방정식은 AX는 B, 네모 AX는 B, 홀로 변형할 수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밑줄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X에 대한 1차 방정식.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때 1차 방정식은 2x가 3이다 라고 써지면 얘를 우리는 x라는 친구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2분의 3이네요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죠? x가 2x가 3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x는 2분의 3이다. 됐니? 그랬을 때 x라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방정식의 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1차 방정식에서 고등학교 때는 1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때 우리는 이 형태가 지금 1차 방정식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얘를 만약에 풀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풀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 x는 여기서 그냥 a-2분의 b예요 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요것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요것만 쓰면 안 된다. 그냥 방정식 쟤를 풀어라 라는 말이 나오면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치? 만약에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얘들아 얘가 0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전제 조건이. 그래야지만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되는 건데 그냥 방정식 얘를 풀어봐라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범위를 나눠줘야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범위를 나눠주는데 a-2가 0이 아닐 때와 그 다음에 a-2가 0일 때, 자, x 자리에 이제 x의 개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범위를 쪼개서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a-2가 0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a-2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눠도 상관이 없으니까 x라는 애는 a 빼기 2분의 b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얘는 해가 몇 개? 해 한 개만 딱 갖는 경우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경우인데 잘 봐. 자, a-2가 0이에요. a-2가 0이면 또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져요.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를. 됐니? 그럼 b가 0일 때부터 보시게 되면, 자, a-2가 0일 때 b가 0이다 라는 뜻은 0 곱하기 x가 뭐가 됩니까?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x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항상 등호는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그지? 그래서 얘는 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해는 모든 수다, 모든 실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항상 0이 나오니까. 됐니?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무수히 많은 거죠, 얘는.
그죠? 근데 두 번째 경우를 보시게 되면 B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자, B가 0이 아니다. 그럼 0 곱하기 X는 어떤 B라는 다른 숫자가 되겠지. 0이 아닌 숫자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X자리에 들어가는 게 해가 될 텐데, 이 X자리에 들어가는 게 지금 어떤 값이 들어가도 등호가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얘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뭐하다?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써줘야 이 방정식을 올바르게 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써줘야지만 우리가 방정식을 올바르게 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밑에 방정식 AX는 B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방정식이야. 그냥 방정식. 1차 방정식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풀면 돼. 됐니? 1차 방정식이라고 나오면 전제 조건 자체가 X항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곱하기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위에 것처럼 풀어주면 되는데 그냥 방정식 AX는 B다 라는 말이 나오면 A 값이 지금 0인지 0이 아닌지에 따라서 반드시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박스에 있는 내용처럼 박스 별표 5개 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방정식과는 다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써지는 거니까 미지수가 들어갈 때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겠다라는 거. 됐니? X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갈 때 중요하게 봐주셔야겠다라는 거 그거 주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이제 절대값 풀이로 볼게요. 옆에 79페이지 보세요. 자,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볼 텐데,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는요. 먼저 첫 번째. 항상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값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범위를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됐니? 이거는 그냥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어떤 단원에 쓰든 간에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범위예요. 됐니? 그래서 그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A가 나올 수가 있고 마이너스 A가 나올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자, A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올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자, A 자체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을 풀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부등호란다.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니? 요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됐니?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절대값 1개 있는 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1개짜리 방정식. 자, 절대값 1개짜리 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절대값 x-2라는 친구가 뭐가 될 때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풀어줄 때 얘를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냐? 절대값을 지금 푸는 거죠. 풀었을 때 얘는 x-2가 뭐일 수 있어요? 그냥 3일 수가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x-2라는 애가 뭐일 수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3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도 절대값 씌우면 3이 나올 거고 그냥 3이 들어가도 당연히 절대값 씌우면 3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x라는 친구가 얼마가 될 거다? 5라고 써질 거고요. 얘는 x가 뭐가 된다? 넘기시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해서 해가 몇 개? 2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x라는 게 5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해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절대값 1개짜리 쉽죠? 그죠? 절대값 1개짜리 뿔마만 붙여주면 되더라. 됐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 절대값이 2개 이상인 경우가 문제가 될 겁니다. 절대값 2개 이상. 자, 절대값 2개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1차 방정식 푸는 걸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2가 5다 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4.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이거 단계적으로 풀 건데요. 이런 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먼저 찾아줘야 되는 게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x값부터 찾는 거야. 그건 뭐니? 2가 있고 또 0이 있죠. 그죠? 자, 그 두 개를 찾았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수직선에다가 내가 0과 2를 그려보면 얘는 자, 0이라는 게 여기 있을 거고 2라는 게 여기 있을 텐데 자, 봅시다. 0보다 작은 요 범위와 그 다음에 요 사이 범위와 그 다음에 2보다 큰 요 범위 세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부터 할게요. x가 0보다 작으면 이 안에 거 음수야, 양수야? 음수죠?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래서 여기는 둘 다 음수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0부터 2 사이에서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얘는요? 음수죠? 그러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2보다 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뭐가 됩니까? 둘 다 양수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범위가 나눠져서 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볼게요. x라는 애가 0보다 작다면, 자, x가 0보다 작다면 얘가 음수인 거고 얘도 음수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뒤에 것도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풀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4다. 됐니? 오케이. 얘가 밖으로 빠져나올 때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고 얘도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풀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넘어가시면 0이다. 뭐래니? 2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애가 뭐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올 텐데 잘 봐. 요 x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은 요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이번에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사이 범위죠. 그죠? 요 사이 범위에서는 하나는 뭐가 돼? 양수죠. x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지? 근데 뒤에 거는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써지고 얘가 4다 이렇게 써지겠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계산해 보시게 되면 요거 계산해 보면 0 곱하기 x가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x 자리에 들어가는 부호가 있어 없어? 값이 없겠지. 그지?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없죠? 그죠? 그럼 요 범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즉 둘 다 양수일 때를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둘 다 양수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나오고 뒤에 것도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니까 부호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대로 써보시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얼마다? 4다 해서 나올 거고 얘를 계산해보면 2x라는 게 얼마가 돼요? 6이라는 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는 x가 뭐가 나와? x가 3이라는 숫자가 나올 텐데 자, 요 3이라는 애는 요 범위에 지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가 구하는 게 지금 내가 몇 개? 2개가 나왔다라는 거지. 됐니? 따라서 요걸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 x를 구해보면 이 x는 마이너스 1 또는 얼마다?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2개가 나오더라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 2개 이상일 때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1차 방정식.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 79페이지 내용 보겠습니다. 자, 괄호 1번 보시면 절대값 a는 거기다 전체 네모 쳐넣으세요. 첫 번째 줄에 맨 위에 있는 거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와 같고 이 절대값 a는 항상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부호가 그대로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더라. 전체 네모 쳐넣으시고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가지고 x의 범위를 나눠서 계산을 해야겠다가 어떤 절대값 문제일 간에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됐니? 부호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됐니? 그러고 나서 이 x의 값 중에서 범위에 속하는 것을 뭐 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 하나가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이 두 가지 경우로 따져서 계산을 해주면 쉬워. 됐니? 근데 그 밑에 괄호 1번에 절대값 기호가 2개 있을 때 별표 하나 치세요. 절대값 기호가 2개 있을 때는 지금 쌤이 여기서 풀었던 것처럼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범위를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둘 다 음수일 때와 0이 되는 범위보다 작을 때 0이 되는 범위 사이일 때 그 다음에 여기 클 때 요렇게 범위가 총 몇 개? 3개로 나눠지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거의 그림 보시게 되면 지금 쌤이 그린 요 그림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요 그림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이 구간 3개를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줄 때는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계산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한 해가 원래 문제에서의 가정, 첫 번째 우리가 풀 때 가정이었던 x가 0보다 작다는 범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 범위가 맞지 않으면 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네, 넘기세요. 자, 그러면 거기 예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자, 예제 1번을 보시게 되면 문제 보시면 x, y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예제 1번 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게 x에 대한 그냥 방정식이라고 주어졌지. 이거 1차 방정식이라는 말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은 이거는 범위를 나눠야 돼? 나누면 안 돼? 나눠야겠네.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봐봐. 자, 얘 좀 해볼게요. 정리해볼게요. 지금 일단 식을 좀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여기가 전개하시면 mx죠? 그럼 넘기시면 마이너스 m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개하시면 플러스 m이니까 m이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x라는 걸로 동류항이니까 동류항을 묶어보시게 되면 m제곱 마이너스 m 빼기 6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m 마이너스 3이다 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단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죠? 자, 얘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m 빼기 3 곱하기 m 플러스 2x 이렇게 써지고 여기가 m 마이너스 3이다 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자, 그럼 내가 이 식을 정리한 게 지금 m 마이너스 3 m 플러스 2 곱하기 x가 m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쓴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거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눌 건데 일단은 자, 요만큼이 전체가 뭐일 때? 0이 아닐 때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뭐냐면 m-3이 0이 아니고 and m 플러스 2도 0이 아닐 때부터 해볼게요. 즉 x의 개수가 0이 아닐 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의 개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양변을 요 숫자로 요 식으로 나눠줘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자, 상관이 없으니까 나누시게 되면 x라는 것은 얘가 어떻게 써지냐면 m 플러스 빼기 3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빼기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써주는 숫자가 어떻게 써질 수가 있냐면 m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니 없니?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해 하나 일단 구했습니다. 이게 해예요. 됐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0일 수가 있고 얘가 0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둘 다 0일 수는 없죠. 왜냐면 m이 똑같은 m이잖아. 둘 다 0이 되는 m 값은 존재하지 않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는 m-3이 0일 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즉 여기서의 m-3이 0이라는 건 m 값이 뭐인 거야?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m-3이 0이라는 얘기는 m이 3인 거니까 얘는 0 곱하기 x가 여기도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은 얘는 만족하는 x는 뭐가 됩니까? 모든 실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가 수입한다. 이해됐어요? 얘가 m-3이 0이면 m이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고 이만큼 전체가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잖아. 3 집어넣으면. 그치? 그럼 0 곱하기 x가 0인 거니까 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실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m 플러스 2가 이번엔 뭐인 거야? 0인 거죠.
그죠? m 플러스 2가 0이라는 얘기는 m 값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m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게 되면 얘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돼요? 0 곱하기 x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나 됩니까? 마이너스 5다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근데 요걸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는 x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됐니? 그래서 총 몇 개? 3가지 종류의 해가 생길 거다. 이게 답이죠. 이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딱 봐도 만약에 고등학교 내신에 나온다면 어떤 형태로 나와요? 이걸 객관식으로 낼까요? 안 내요?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내기 딱 좋은 거죠. 됐니?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방정식이라고 문제에 있잖아. x에 대한 방정식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1차라는 말이 들어가. 그러면 이 경우는 푸는 거야? 안 푸는 거야? 안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안 푸는 거예요. 1차라는 말. 근데 1차라는 말이 없이 그냥 방정식이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얘 세 가지 경우를 다 해줘야 된다. 알겠어? 그것도 잘 봐야 돼. 문제에서 캐치를 잘해야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정리하시고요. 예제 2번 보세요. 2번에 1번. 얘는 뭐예요? 절대값 2개짜리 부등식이네요. 방정식이네요. 그죠? 자, 절대값 2개짜리 방정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삼아서. 첫 번째, x-3이 4고요. 절대값 x-3이 4고 더하기 x-4가 얼마나? 2다 라고 해서 되어 있네.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부터 찾자? 뭐부터 찾자고?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값부터 찾아야겠지. 그치?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x값이 지금 뭐예요? 3과 4죠. 0이 되게 하는 값이. 그죠? 자, 그러면 범위를 바로 3가지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 x라는 범위가 뭐보단 작을 때? 3보단 작을 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 작을 때? 4보다 작을 때. 마지막은 x가 뭐보다 클 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x가 3보다 작습니다. x가 3보다 작으면 양수, 음수? 음수죠? 양수, 음수? 음수죠? 둘 다 음수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빼기 x 플러스 4가 얼마다? 2다?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됐니? 자,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7이니까 넘어가시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다 라고까지 써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x 값은 뭐가 나와요? 2분의 5가 나올 겁니다. 됐니? 자, 그랬을 때 이 2분의 5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요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x는 2분의 5 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x라는 친구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죠? 그죠? 그러면 얘는 무슨 수? 양수, 음수? 양수죠. x-3이 x와 여기 사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양수죠? 얘는 음수죠. 그죠? 그러면 하나가 양수니까 x 플러스 3, x-3이 양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음수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가 2다 이렇게 써지겠네. 됐니?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자, 얘에서 얘 빼주시면 0 곱하기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4면 1이죠? 그럼 1 넘기면 되니까 얘가 얼마?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를 만족하는 x값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 범위에서는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양수, 음수? 양수죠. 얘는요? 양수죠. 그럼 둘 다 양수니까 그 그대로 x-3 더하기 x-4가 될 거고 얘가 얼마다? 2다. 이렇게 풀리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계산하시게 되면 얘는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니까 넘어가시면 플러스 7 해서 9죠. 그죠? 그러면은 2x가 9니까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9라고 써질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 x가 2분의 9라는 것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죠? 따라서 이 문제의 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와
얘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x는 2분의 5 또는 2분의 9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절대값 2개짜리 푸는 방법일 거다. 오케이? 됐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2-2번 보세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얘들아 넘기자. 먼저. (2-2번) 넘기자. 넘기면 절대값 x-1 빼기 절대값 뭐라고 써지니? 절대값 x-1 빼기 절대값 뭐 돼요? 3-x 이렇게 될 거고 0 되겠네요. 됐어? 자, 그랬을 때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범위 나누는 게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 두 개로 나눠줘야겠죠? 그죠? 그럼 x가 뭐일 때? 뭐일 때? 1일 때랑 x가 뭐일 때? 3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x가 1일 때와 x가 3일 때니까 두 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x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보세요. 첫 번째, x가 1보다 작습니다. 양수, 음수? 음수죠. 양수, 음수? 양수요, 음수? 양수죠. 그죠? 양수입니다. 아니 얘 음수, 얘 양수야. 그럼 부호가 어때? 얘만 바뀌고 얘는 안 바뀌죠. 요거 잘 체크해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얘 바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빼기 요거 그대로 나오니까 3 플러스 x 이렇게 써지거든. 얼마? 0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러면 얘 풀어보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x랑 플러스 x니까 0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이거 넘기시면 얼마가 돼요? 2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요 x 자리에 지금 들어가도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 됐니? 오케이.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x-1 써질 거고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부호 바뀌어서 부호 그대로 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게 얼마다? 0이다까지. 그치?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 2x 마이너스 4가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x값 넘기면 되니까 x가 뭐가 돼? 2다 라고 써지는데 여기 써진 요 x가 2다 라는 것은 요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해가 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양수, 음수?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x-1 나올 거고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되죠? 그럼 음수니까 부호 바뀌면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 3 마이너스 x가 나오고 0이다 이렇게 써질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는 0 곱하기 x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그죠?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예요. 이걸 만족하는 요 x값 자리에 들어갈 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주간 테스트에 무조건 낼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넘기세요. 2차 방정식 가겠습니다. 뭔가 똑같은 1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차원이 다르죠. 중학교 때랑 중1 때 배웠던 1차 방정식과 그치? 점점 더 놀라운 게 생길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 근데 2차 방정식은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원에서는 2차 방정식 자체를 풀어라 라는 문제보다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의 이론들을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방정식을 풀고 해를 구하고 뭐 그걸 활용해서 실생활에다가 적용시키고 식 세우고 이런 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많이 다루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거는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단원적으로 이용이 되고 수학의 이론에서 방정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범위예요. 수학에서 대수학이라는 쪽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게 82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밑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형태죠. 2차식이 들어가 있고 방정식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 동그라미 치세요. 2차 방정식이라 한다. 됐니?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중요한 내용인데요.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해서 2차 동그라미 쳐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2차라는 말이 문제에서 나오면, 2차라는 말이 문제에서 나오면 뭐라고? A가 0이라는 게 내포돼 있다고. A가 0이 아니라는 게 내포가 돼 있다고 이미.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세요. 2차라는 말이 있으면 문제 자체에서 이 식이 2차 방정식이에요 라는 말이 있으면 그 자체에 A가 0이 아니라는 게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그냥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A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풀이 있는데 2차 방정식 풀이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기본적인 푸는 방법은 알아야겠죠. 자, 2차 방정식 풀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잠깐 먼저 확인하고 갈 게 있습니다. 확인하고 갈 게 보시면 지금까지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실수인 경우만을 다루었으나 끊어봐. 지금까지는 하는 것은 중학교 과정까지겠죠? 중학교 과정까지는 2차 방정식의 근은 실수만 있었습니다. 왜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허수라는 개념을 어디서 배웠어? 바로 전 단원, 복소수에서 배웠죠. 그죠? 중학교 때는 허수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안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근이라는 건 실수였을 텐데 이제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줄 2차 방정식의 근을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하여 생각하기로 한다. 됐니? 즉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곱이 9면 우리는 근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x제곱이 9예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오케이. 근데 x제곱이 마이너스 9라고 했어. 중학교 때는 x제곱이 마이너스 9야. 근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재원아. 그치? 근데 이제는 x제곱이 마이너스 9다라고 얘기하면 근이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쓴대요? 플러스 마이너스 3i라고 쓴다라는 거죠. 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이 뭐야? 허수인 근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근의 종류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밑줄 치세요. 실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할 겁니다. 이제. 그거는 고등학교 때 추가가 되는 내용입니다. 수체계가 여러분들이 확장이 되면서 복소수까지 배우는 걸로 확장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실근뿐만 아니라 허근까지 주더라 라는 거예요. 아니, 허근도 구할 거다. 아니, 그럼 이제는 잘 봐. 근이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근이 실근이냐 허근이냐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풀이 방법 나와 있는데 여기 봐. 저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어? 아니야? 내세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되어 있고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당연히 0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푸는 로직 논리 구조는 첫 번째, 2차식을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따지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로직 그 자체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을 봤을 때 이 방정식을 푼다면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따지는 거야. 됐니?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안 된다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겠죠? 그죠? 자,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A 곱하기 B 어떤 식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거든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됐니? 그러면 A 곱하기 B가 0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죠. 즉 둘 중 하나만 모이면 돼? 0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면 얘는 A가 0 또는 B가 뭐일 거다?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원래 원칙은 뭐냐면 제곱근 또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원칙은. 자, 제곱근 또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일반화시킨 공식을 만들었어. 자, 다시 봐봐. 제곱근 또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원래 원칙인데 요거를 일반화시켜서 항상 쓸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근해 공식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뭘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은 어떻게 써줍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됐니? 자, 요거 두 개야. 풀이는 딱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요거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식을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런 형태로 풀어서 계산을 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제곱근 또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공식화한 게 뭐라고? 근해 공식이다. 됐니? 자, 그러면 근해 공식을 하나 유도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근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쉬겠습니다. 보세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쓸 필요 없어요. 밑에 있으니까요. 거기 근해 공식 유도 별표 하나 써주세요.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써보십시오. 노트에다가 연습장 같은 데다가 근해 공식 외울 때 한 번쯤은 써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원칙이 뭐라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봅시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얘를 그러면 a라고 묶을 거고요. x제곱 플러스 얘는 a분의 b x가 될 겁니다. 됐니? 그리고 요 상수항 c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마이너스 c라고 써놓을게요. 이렇게 a로 묶는 게 아니라 상수항 c는 넘겨놓을게요. 일단 마이너스 c라고요. 됐습니까? 얘를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a분의 b라는 것을 절반을 나눠요. 절반이 얼마예요? 2a분의 b가 되겠죠? 그죠? 2a분의 b를 뭐합니까? 제곱을 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뭐가 만들어지니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얼마를 쓰냐면 요걸 제곱한 거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4a 제곱분의 b 제곱을 해줄게요. 이거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빼기는 왜 해줘? 빼기는 왜 해줘요, 여러분? 네, 그쵸? 여기 새로운 게 추가가 됐으면 이게 새로운 게 추가가 됐지? 그럼 뒤에 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만 원상복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 완전 제곱식이 뭐가 되냐면 x 빼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고 앞에 a가 써질 거고 뒤에 있던 요 마이너스, 자, 얘를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얘를 처리해주는 방법은 뭐냐면 얘랑 얘를 곱해서 어디로? 우변으로 넘기면 되죠. 됐니? 얘랑 얘를 곱해서 a죠? a로 묶었으니까 다시 나갈 때는 곱해져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지? 그럼 넘어가시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c 더하기 4a분의 b제곱이다까지 이렇게 써질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우변을 잠깐 통분을 해보면, 자, 우변을 통분해볼게요. 우변을 통분하시면 얘는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통분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 한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를 나눠주면 이렇게까지 써지겠네. 됐죠? 됐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x-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정리하신 식이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이렇게 나왔죠. 그치? 자, 그러고 나서 뭐 하겠어요? 양변에 루트 씌운다고요. 됐습니까? 양변에 루트 씌운다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가 숫자죠? 자, 양변에 루트를 씌우겠습니다. 양변에 루트를 씌우시면 얘는 x-2a분의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씌우는 거지? 그지? 근데 4a 제곱은 뭐의 제곱이에요? 2a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2a가 될 거고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내가 구하는 게 지금 뭐니? x죠? 그죠? 그러면 x니까 나머지 이 부분을 뭐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2항만 해주시면 x는 2a분의 b 그 다음에 더하기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지죠.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분모 똑같으니까 합쳐주시면 어떻게 써져요? 2a분의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참 이항했으니까 이항에서 여기서부터 잘못했구나. 네, 잘못했네요. 갑자기 왜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를 외웠지? 자, 플러스니까 넘어가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넘어가시게 되면은 얘가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예요? 얘죠. 됐습니까? 이게 근의 공식 유도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뭐 이용해서 한다고요?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한다. 완전 제곱식. 그래서 원래 원칙 자체는 완전 제곱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 시킨 게 근의 공식인 거예요. 어떤 새로운 걸 창조한 게 아니라 원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였는데 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화 해봤더니 이런 공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네,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